김도환님 업무상 질병 과로사 인정받아 유족급여 받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전 회사 1억 2천만 원 위로금 받기로 합의했고 회사로부터 산재 신청 전 2천만 원 수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로부터 2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 후인 지금 추가 1억 원을 수령하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 수령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2억 1천만 원을 수령하면 유족급여 금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니까, 업무상 질병 과로사, 그러니까는 회사랑 합의를 할 때 위로금을, 그 손해배상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라고 하고 약정을 하세요. 그럼 세금도 안 붙고요. 그거는 왜냐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런데 그냥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세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유족급여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위로금 형식으로 받았으면, 산재 유족연금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앞에가 숫자 1억 원에 대해서 수령한 세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1억 원, 1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세금 발생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두 번째, 증여세가 있어요. 증여세. 소득세는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있어요.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사업자가 내는 이제 사업소득세가 있어요. 사업소득세. 그래서 내가 근로로 버는 금액이 얼마를 내는 게 근로소득세. 내가 이제 사업자로서 영업을 통해서 받은 금액에 얼마를 내는 게 사업소득세. 증여세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A에서 B로 금원을 지급했을 때, 이 금원,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이게 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뭐가 없을 때, 그래서 산재급여 있죠? 산재급여, 유족급여나 산재 장애급여, 아니면은 산재 휴업급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도 근로소득세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이 안 붙어요. 유족급여나 장애급여, 휴업급여. 그 다음에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수령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증여를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법에서 법에서 무슨 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장애급여, 휴업급여 법에 근거해서 A가 근로복지공단에서 B에게 지급한 거기 때문에 역시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민법에서 규정하고 민법에서 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안 돼서 당연히 여기도 세금이 안 붙어요. 세금이 안 붙고,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한 민법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 중에서 적극적, 소극적 손해 볼 거 없이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수령할 때 위로금이라 형식으로 수령을 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합의서 형식을 만들어서 합의서를 만드시고,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위자료로 지급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세금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에서 받는 위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명칭을 애매하게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는데 사업주가 그냥 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냥 위로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너 유족한테 저기 1억 2천만 원을 줄게라고 하는 식으로 그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위로금이 아니고 그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서 위자료가 아니고 위로금은 징여에 해당돼요. 징여. 그럼 당연히 징여세가 붙을 수 있고 그걸 줄 때 사업주가 유족에게 줄 때는 뭐 그게 징여세가 안 붙을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10년 안에 그게 그 문제가 돼서 사업주가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세무서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사업주가 유족한테 위로금 명목이라고 줬는데 이거 세금 처리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그 위로금 명목으로 줬습니다 하고 세금 처리했다 그러면은 유족 같은 경우에 그 징여세를 안 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자료로 하시고 해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로 해갖고 처리를 하셔갖고 합의서상에 명목이 위로금을 위자료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정확하게 손해배상 위자료라고 해놓으시면은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위로금이라고 해놓으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툼의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회사와 합의서를 해갖고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그러면은 그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위자료는 못 건드려요. 위자료로 받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족급에서 공제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라도 소극적 손해로서 장래 일실 손해액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면은 내가 장래 일실적 소극적 손해라서 장래 일실 손해금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연금 수령하는 거는 이 1억이 내가 받는 연금이 유족이 받는 연금이 1억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이라 1년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연금임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소극적 손해와 장애급여는 동일한 그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중에 그 지금 사망하신 게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과로사의 경우에도 일실 손해액을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만 하시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위자료로 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합니다. 소극적 손해에 대한 일실 손해 청구도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극적 손해에 대한 일실 손해까지 다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1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못 하겠죠.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소극적 손해에서 위자료 소송을 할 때 그 소극적 손해에서 이제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액수를 산정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근데 업무상 질병인 과로사의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을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에서 1억 2천 정도로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이 아니고 또 과로가 이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정도의 아주 과로의 업무량이나 이런 게 너무 이게 회사의 과로나 고의가 인정될 정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1억 2천을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해갖고 합의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1억 2천 받지 마시고 회사랑 손해배상. 근데 합의서를 어떻게 위로금을 받기로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합의서도 작성하셔갖고 거기에 문구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금 이렇게 문구를 하셨다면은 거기다가 더 추가를 다시 그 회사랑 합의를 하셔갖고 요 위로금이란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말한다라고 하시고 아마 그러면 합의를 작성했다면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아마 그런 합의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 위자료 요 문구를 넣어달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또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세금도 안 받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위로금이라고만 해놓고 하게 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